청산가리 콜라 무차별 살인사건. 첫 번째 사건. 1977년 1월 3일 오후 11시 식당 알바를 마친 6명의 점원들이 귀가중 공중전화에서 코카콜라를 발견하고 숙소로 가져왔습니다. 2시간 후인 새벽 1시에 당시 16세이던 막내 고등학생 A군이 콜라를 마시게 됩니다. A군은 콜라를 마시자마자 콜라가 썩었다며 즉각 콜라를 뱉어내고 입을 수돗물로 헹궜지만 잠시 후 갑작스러운 의식불명. A군은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얼마 안 가 사망하게 됩니다. 사인은 다름 아닌 청산가리 중독. 두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이 있던 날 오전 8시 15분 A군이 콜라를 주운 공중전화로부터 600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당시 46세이던 작업부 B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사인은 마찬가지로 청산가리 중독으로 B씨의 시신 주변에서 콜라병이 발견됩니다. 그 외에도 근처의 상점과 공중전화에서 15세 소년이 또 다른 청산가리 콜라를 줍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행히 소년은 콜라를 마시지 않았고 경찰들의 방문조사 덕분에 콜라에 청산가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소년이 주운 콜라에서 나온 청산가리는 무려 치사량의 60배였습니다. 세 번째 사건. 6주가 지난 1977년 2월 13일 오전 6시 20분 오사카에서 39세의 회사원 C씨가 출근 도중 담배를 사기 위해 상점을 방문합니다. 그는 상점 공중전화에 놓여있는 콜라를 발견하곤 단숨에 들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출근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몇 발자국 걷자 그는 몸의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C씨의 동료가 그를 병원에 옮겨주어 다행히 C씨는 목숨을 건지게 됐고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 다음날 경찰들은 C씨의 사정을 청취하기 위해 C씨의 집에 방문합니다. 집에 도착한 경찰은 부엌가스관 호스를 끊고 비닐봉투를 얼굴에 쓴 채 X사를 한 C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서는 없었으나 그는 죽기 직전 가족들에게 도쿄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 같은 행동을 하다니 세간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라는 X사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C씨에게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그가 콜라를 마셨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병원에 온 날에도 C씨에게 청산가리 중독 증상이 없어 단순 식중독으로 판명났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며 그의 생전 기미한 행동은 수많은 의문점을 낳았습니다. 네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월 14일 도쿄역 지하상가에서 43세의 회사 사장 D씨가 계단에서 40개의 초콜릿이 든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는 청산가리 콜라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초콜릿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합니다. 초콜릿을 수거한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초콜릿을 단순 분실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제조회사에 반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제조회사는 청산가리 콜라 사건이 있기도 해서 초콜릿을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도중 성분 검사를 한 결과 이 초콜릿에도 청산가리가 주입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게다가 초콜릿 상자에는 그만하고 꼴보기 싫은 일본인들에게 천벌을 내린다 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불길한 문장은 이것이 계획에 의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칸다역과 도쿄역에서 다수의 초콜릿 가방이 놓여져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지게 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덕에 모두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다룬 모든 사건들의 범인은 여전히 잡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2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진실은 현재까지 수수께끼로 남게 됐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사건. 일본 미제 사건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산가리 콜라 무차별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원한도 없고 안면도 없는 사람을 무작위로 겨냥한 무서운 발상. 과연 범인은 어떤 이유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소름돋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